여러분들이 플랜트 직무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결국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들, 가격의 경쟁력, 원가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명확한 목표예요. 마른 수건도 짜내야 되는 끈기와 인내가 플랜트 현장입니다. 마른 수건에서 물이 떨어질까요? 그런데 짜내야 돼요. 그런 독한 면들이 있는 인재를 기업에서는 플랜트 현장에서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신 바와 같이 플랜트 직무 파헤치기입니다. 먼저 파트 1으로 플랜트 직무하고 특성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경쟁 우위의 전략은 3가지예요. 첫째는 프로덕트 리더십,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 리더십, 비용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것. 가격에 대한 정책, 차별화입니다. 이 이외의 3번째가 커스터머 인티머시라고 해서 결국 그 제품, 그 상품을 팔아야 하는 그 대상인 기업의 고객이든 개인의 고객이든 이런 커스터머 인티머시를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사실은 경영학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 상당히 오래됐지만 결국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플랜트 직무의 현장은 프로덕트 리더십, 코스트 리더십 2개 중에 코스트 리더십에 명확하게 사실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 모든 것은 다 둘 다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플랜트 직무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결국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들, 가격의 경쟁력, 원가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명확한 목표예요. 플랜트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실제 어떤 건설에서 얘기하는 해양 플랜트, 육상 플랜트도 있지만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산업기계, 공작기계, 공장, 설비 이런 거의 총체적인 사실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팩토리, 그죠? 팩토리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 팩토리도 어떤 추세로 가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에서 실제 자동화 이런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에 총체적인 공장을 사실은 플랜트라고 합니다. 플랜트의 결국에 핵심은 코스트를 절감시키는 거,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결국엔 개선입니다. 혁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랜트 직무의 존재 이유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를 보면 뒤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 그리고 판매, 영업,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경영 지원 업무들이 있죠. 그러면 생산의 기본적인 일들이 뭐냐는 거죠. 그 일들을 보면은 몇 가지의 상품을 생산한다. 물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산업도 있고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플랜트 현장에서는 주로 소품종의 대량 생산을 많이 하죠. 또 하나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들, 그 다음인 값싸고 생산하기 쉬운 상품을 생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생산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요구되는 목적은 뭐냐면 제조 방법을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제조 방법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해줘야 되고 수요와 생산량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수율, 생산성, 이러한 용어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품질 또한 확보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생산에 요구되는 역량이고 생산이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플랜트 직무의 특성을 몇 가지로 보는데 첫째 한번 볼까요? 사실 대기업
기준으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동일합니다. 기업의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플랜트는. 첫째, 각 직무별 기술적 전문성은 사실은 기본입니다. 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 생명과학 이러한 전공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인문계 출신들이 플랜트에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기본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직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특성이에요. 이게 다른 직무와 비교를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케팅, 영업, 경영 지원 이런 직무들은요 사실 요구되는 스킬이나 지식이 추상적입니다. 브로드예요. 그래서 플랜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합니다. 전문적인 스킬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깊이가 깊어야 된다? 사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현실은 사실은 좀 깊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한 취업 준비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의 기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성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뒤에 비즈니스의 어떤 밸류체인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생산 기술이라든지 품질 관리, 생산 관리, 공정, 설비 이러한 전체적인 직무들은 결국에 앞단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뒤에서 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결국 연구개발에서 설계한 것들, 개발한 제품들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적합성을 검증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주어진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 조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브로드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기업의 속성 중에 하나가 리소스가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여러분이 일을 해본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제약적인 상황,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이 어필을 해야 되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마른 수건도 짜내야 되는 끈기와 인내가 플랜트 현장입니다. 마른 수건에서 물이 떨어질까요? 그런데 짜내야 돼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마른 수건을 짜내서 물을 짜내듯이 그런 식으로 끈기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끈기,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독한 면들이 있는 인재를 기업에서는 플랜트 현장에서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너무 순수하고 착해. 단적으로. 그런 인재는 사실상 면접 가게 되면 보여요. 저런 착하고 따뜻한 마음은 되게 좋은데 이 현장에서 이 터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치열함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관들이 봅니다. 그럴 때 성향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성화의 이제 직무를 좀 몇 가지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플랜트라고 되어 있는 저 동그라미가 사실상 플랜트 현장, 그러니까 생산 제조 현장의 직무들이에요. 기계공학과 전자화학공학 주로 이공계에 전공을 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자 하는 직무죠. 인문계, 경상계, 어문계열은 사실 이 직무에 사실 지원하는 건 지식적인, 스킬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플랜트 기술하고 플랜트 운영으로 나누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플랜트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생산에 테크놀로지, 기술을 붙인 거예요. 결국에 포엠이라고 하는 걸 영역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소위 man, 그죠? machine, 그죠? material, 그다음에 methodology. 이 네 가지의 포엠을 적절하게 디자인하고 플래닝하는 겁니다. 결국 연구개발에서 설계하고 제품을 개발을 하면 생산을 해야 판매를 하니까 그런 생산 현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플랜트 기술은. 그래서 이러한 직무들을 보면 실제 생산 기술 기획, 생산 기술에 대한 개발, 그리고 선행에 대한 생산 기술, 또 양산에 대한 생산 기술. 선행이라고 하는 건 신제품에 대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한 제품은 양산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양산 제품에 대한 생산 기술이 있고, 생산 기술은 현장에서는, 기업에서는 주로 생기라고 요약해서입니다. 생기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팀이 생산 기술팀이에요. 그래서 선행과 양산이 있다.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더 포엠적으로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도 플랜트 직무의 특성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리소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죠? 사람에 대한 거, 원료에 대한 거, 그죠? 기계, 그다음에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시켜주는 일을 기획하는 부분들, 그게 결국엔 기술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여러분이 전공한 게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가 화학이나 케미칼이나 또는 생명과학,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사실은 산업별로 약간의 국한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진로를 조금 더 좁혀서 정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하죠. 두 번째, 그러면 플랜트 운영은 뭐냐? 플랜트 운영은 인프라를 기술해서 구축, 설계를 하면 그 구축, 그 설계된 환경 하에서 실제 생산에 대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 설비, 라인, 그죠? 컨베이어 벨트 이런 데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생산 운영이에요. 직접적. 그럼 그 생산 운영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 이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품질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지원이라는 게 있죠.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예.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는 원료가 들어오면 입고에 대한 검사하는 것들, 공정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공정 하나하나에 대한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공정 검사, 마지막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면 출하 검사, 이게 다 품질 관리예요. 입고, 공정, 출하. 물론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중에 한 파트, 한 기능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 생산 관리는 뭘까요? 생산 관리는 실제적으로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비용에 대한 분석,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결국에는 보고서, 레포트로 만들어서 경영층과 또 다른 이해 관계자인 기능, 펑션들과 서로 협의하고 그런 피드백을 하는 역할들. 그다음에 생산 지원. 생산 지원은 뭐 하죠? 생산 지원은 플랜트에 많은 인력들이 있죠. 또 많은 설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엔 인력적인 측면들, 비용적인 측면들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죠. 그럼 교육을 누가 담당합니까? 생산 지원 부서에 담당자가 있어서 직무 교육을 시켜주는 것들, 이런 일들을 생산 지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랜트 운영은 플랜트 기술에서 갖춰놓은 그런 인프라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생산량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생산 지원에서 서포팅 해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플랜트 기술과 운영으로 나누는 경우엔 이렇구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엔지니어 이럽니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검토하고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확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 네, 비슷하죠? 앞의 내용과. 거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생산 공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공정 설계, 그다음에 운전, 생산 관리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플랜 두 C 얘기하죠. 그겁니다. 플랜 계획하는 거, 두 운영하고 운전하는 거, 오퍼레이션 하는 거, C 결국엔 잘 됐는지를 평가하고 그걸 피드백하는 게 생산 관리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스킬과 지식, 역량도 사실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기계공학과인데 그러면 메카닉을 다루니까 설계, 운전, 운영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생산 관리도 지원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생산 관리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엔 어떤 일을 우리가 운전을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됐는지를 검토를 그 역할을 하는 부서 기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가 혼자 일을 하면 내가 계획 수립하고, 그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스스로 보죠. 조직은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플랜 2C가. 그게 결국에는 생산의 공정 쪽의 일이고, 그 다음이 설비하고 유틸리티가 있어요. 아까 포엠 말씀드렸죠. 포엠.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사실은 머신이라는 게 있겠죠. 설비. 이 설비가 결국엔 공정을 심플하게 만들고 원가를 저렴하게, 품질을 좋게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머신에 대한 부분들, 설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에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실제 오류가, 불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인터넌스하고 공정을 미리 갖춰놓는 것들이 설비 공정 쪽에서 하는 겁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력 들어가죠. 수도, 물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유틸리티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하고자 했을 때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SO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 구분을 해도 사실은 이렇게 돼요. 하나만 더 보면 아마 보신 분은 이게 어딘지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제조직, 제조 기술직으로 나눕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 공정, 제조, 패키지, 테스트, 품질 보증, 제조 기획 이렇게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조 기획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제조 기술직의 브레인에 해당이 됩니다. 제조 전체 플랜트 현장에 전체적인 브레인으로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플래닝, 계획을 하는 그런 조직, 그런 기능이에요. 사실 신입으로서는 사실 이런 수요는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본인의 역량이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개발을 검토하는 전체적인 밑바탕의 그런 요소들을 좋아하면 사실 제조기획 쪽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또 공정 제조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구개발에서 설계한단 말입니다. 연구개발에서 설계된 걸 제대로 했나? 이런 의문증,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역할. 이게 양산체제로 갈 때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공정의 매뉴얼은 어떻게 만들지? 작업의 지침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설비는 어떤 것을 다시 도입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공정 제조입니다. 사실 가장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이 말을 헷갈린다. 저게 사실은 생기예요. 생산 기술이에요. 말만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위 반도체 메모리 쪽은 8대 공정 아시죠? 8대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걸 그냥 공정이라는 직무명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밍 자체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전체적인 네이밍을 조금 달리 직무명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을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량이 발생하니까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나 최근에는 다른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외벽을 둘러싸는 그런 패키징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칩의 칩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직무 중에 하나고 제조 현장 플랜트 직무 중에 대표적인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해줘야 되는 것들, 주로 이제 전기적인 걸로 테스트하죠.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라인에서 전기적인 또 화학적인 신호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직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품질의 보증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 부분도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소위 영어로 보면 퀄리티 어슈런스 얘기하는데, QA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어떤 품질의 정책, 팔리시를 좀 수립하는 거고, QA와 사실은 퀄리티 컨트롤 QC는 구분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 조직에서는 QA라고 해가지고 좀 범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신입으로서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은 QA보다는 품질의 정책을 수립하는 일보다는 주로 퀄리티 컨트롤, QC 쪽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럼 QC 쪽의 업무와 QA의 업무에 구분이 되는 게 있을 테니까, QA보다는 QC 직무에 좀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을 좀 어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3가지의 유형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많이 얘기하는 일의 흐름으로 보는 건데, 결국엔 비즈니스 밸류 체인 일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이공계의 직무는, 플랜트 직무는 생산 기술, 품질, 때로는 구매, 자재, 그리고 생산, 제조, 아까 운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에 이 4가지의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는 직무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연구개발에서 완벽하게 완결 지향성을 가지고 했으니까 잘했겠지. 그럼 내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생산 기술의 존재 이유는 가장 많은 직무고 많은 요구되는 어떤 인력이 있는데, 생산 기술은 연구개발에서 만들었어? 제대로 만들었을까? 의문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파헤쳐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도 파헤치기죠. 섬세하게 정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계공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연구개발에서 기구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를 합니다. 소위 CAD 프로그램 가지고 설계를 해요. 그죠? 근데 이 설계가, 기구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동일한 기계공학 전공자가 기구 생산기술팀에서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너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이게 아니라 한두 대 파일로트, 그죠? 시범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100대, 200대, 1000대, 10,000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양산이라고 하고 대량 생산 체제잖아요. 그렇게 설비를 어느 정도 세팅하고 만들게 되면 다시 백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드리는 심정으로 생산 기술은 정교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동일한 백그라운드예요. 전공 지식은 비슷해요. 그 다음이 말씀드렸어요. 연구개발과 아까 생산 기술 얘기했죠.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설득하는 거, 협상하는 거 잘 하십니까? 저는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생산 기술에서 만약에 연구개발에서 설계한 것에 대해서 이 기구 설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가 양산체제에서 하기 위해선 좀 원가를 좀 절감시키기 위해선 이런 설계를 약간 변경시켜줘야 돼. 이해되시죠? 또는 소재, 부품의 원료, 재질을 좀 이런 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산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 체계를 염두하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연구개발도 그런 점을 고려하지만,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이 만약 연구개발자라고 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야.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는 다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방어벽을 칩니다. 그랬을 때 소위 팩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 남을 설득시키는 부분의 역량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일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합니다.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일해보신 적. 그럼 이렇게 일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회사에서, 그죠? 어떠한 조직에서 소위 짧게라도 인턴 이런 생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로 대학교, 심지어는 군대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도 다 일이에요. 그거 다 일입니다. 결국 주어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놓고서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해요. 그것도 일이에요. 왜?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배우고자 하는 거죠. 뭘 배운 다음에 그 결과가 있는 게 학습 능력이고 그게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적인 어떤 서티가 되는 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는 건 일이라고 하는 건 자꾸 회사의 경험, 조직의 경험이 아니다. 그죠?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생산 기술에서는 결국 검증하는 역할. 왜? 여러분들이 통과시키면 소위 바이패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고객이 그 제품을 쓰다가 불량이 나요. 심지어는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면 고객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뭐 갈등은 두 번째입니다. 예. 물론 그래서 품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생산 기술은 기술적인 토대에서 여러분이 최종 검증하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교함, 세심함, 꼼꼼함,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필요해요.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어떤 불량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런 부분에 가장 먼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팀이 생산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빠릿빠릿하고 민첩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좀 민첩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은 면접에서 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죠. 공장의 가동을 소위 얘기하면 셧다운, 중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공장장이 아니라 품질의 책임자라고 할 정도로 품질이 검증이 안 되고 제품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장을 가동을 멈추는 역할을 품질본부장이 할 정도로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품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폭넓긴 합니다. 왜?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품질은 그냥 좋은 품질, 퀄리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떠한 제품을 기획을 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위 인증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은 소위 그냥 어떤 구멍가게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증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규격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고, 그죠? 제품에 대한 안정성도 검증해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인증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인증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절차와 기준들이 다 있어요. 공장은 이렇게 셋업해야 되고 공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고 공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세스,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인력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 세팅을 정부에서 기관에서 다 해놓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품질이 좋고 값싸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계획하는 기능이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어슈어런스, 품질의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인증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만약 수출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 유럽에, 중국에, 그죠? 각각의 또 정부에 그 국가에서의 또 규격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럼 또 인증 인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수출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인증 인허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실제 하나하나의 제품, 하나하나의 원료, 하나하나의 공정을 면밀히 눈으로 관찰, 측목하거나 랜덤 샘플링 표본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하거나 통계적으로 검사하거나 분석하고 그렇죠? 또 기계적으로 비파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 게 퀄리티 컨트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어떤 요구되는 수요의 어떤 직무들은 퀄리티 주로 컨트롤 쪽입니다. 네. 인증 인허가 쪽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직무이긴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좀 대두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품질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좀 봤듯이 목숨과 바꾸지 않는다. 원칙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네. 원칙과 정도. 소신이죠, 말 그대로. 그게 중요해요. 네. 누구나 소신은 갖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런 게 중요하고요. 원칙과 정도. 그 다음이 분석력. 왜? 왜냐하면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품이 하나 불량 나면 그 불량의 원인을 추적 관찰해야 되잖아요. 추적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품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객이 어떤 불량이 났대요. 그죠? 그래? 그리고 찾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CS를 하는 사람이, AS를 하는 사람이. 근데 또는 직접 고객이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근데 소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재현이 안 돼요. 가니까 잘 돼. CS 방문하니까 잘 돼. 근데 가서 또 하루 지나니까 또 안 돼. 이게 재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상당히 품질의 원인, 불량의 원인을 찾는 게 어려운데 그런 어떤 업무적인 속성도 사실 품질이 갖고 있습니다. 또 요구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아까 생산기술과 연구개발의 어떤 갈등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품질에서는 결국 팩트 베이스의 분석이 안 되면 결국에 서로 간의 기능 간의 역할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석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통계적인 기법 요구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다음에 구매 조달은 제조 현장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구매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 이유가 소위 이제 프로큐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시에 공급하면 되죠. 사실은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상품을 만들 때는 특히나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그런 제품들은 상당히 많은 부품이 요구되죠. 그 상당히 많은 부품들은 다 인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협력 업체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좋은 부품들을 값싸게 사와야 되는데 적시에 공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존재의 이유는 제가 적시에 공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건 값싼 부품을 그러니까 품질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품질이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값싸게 소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기업의 경쟁 우위 전략에서 프로덕트 리더십보다는 주로 생산 플랜트 현장에서 코스트 리더십을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으면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구매, 그죠? 자재 쪽에도 사실은 요구되는 어떤 수요가 있습니다. 네. 생산 기술, 생산 현장만 아니고. 그랬을 때 결국엔 전략적 소싱을 하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그래서 글로벌 소싱 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언어적인 역량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것도 있어요. 네. 이제 기업의 이제 구매는 내자라고 해서 내자, 내부에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있고 외자라고 해서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외자 같은 경우에 글로벌 소싱. 그러면 글로벌 소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보다 좀 더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 글로벌 감각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고 언어적인 역량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으면 좋아요. 물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갖추어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공계고 경영학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재무적인 회계적인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런 원가, 코스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좀 감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생산 기술, 품질, 구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직무로 이제 설명이 되면 생산 현장은 아까 플랜트 기술과 운영이면 주로 운영 쪽이에요.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생산 관리, 생산 지원, 그죠? 생산 운영 이런 직무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책임을 완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좀 효율성을 좀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산 관리 쪽, 생산 지원 쪽의 어떤 서포팅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또 취업, 여러분이 또 원하는 일을 빨리 찾아서 하루 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